안녕하세요. 잡초근성 이슈라디오 잡초근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외교, 사회, 국방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아주 특이하기로 유명한데요.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뽑는지 독특한 미국 대통령 선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두 명의 후보가 있죠. 각 후보별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어저께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 D-1 사전 투표자가 7,5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생각을 해보면 투표가 시작한 오늘 모든 게 다 끝나고 내일이면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알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투표 시간입니다. 오늘 11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잖아요. 시차가 있어요. 쭉. 그러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11월 6일까지 하루 24시간을 투표를 계속합니다. 이 중에 이제 짝짝짝짝 끊어지겠죠. 먼저 한 곳부터. 그러면 바로 다음날 목요일이 됐던 결과가 나와서 이번 대통령은 누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큰 선거, 그 대장정의 서막이 오른다. 제가 대장정이라 써놨잖아요. 2달이 걸립니다. 2달. 와, 대통령 뽑는데 2달이 걸려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2달이 걸리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미국은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한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을 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하고요. 지금 뉴스에 나온 사전 투표를 했고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이런 것들은 본 선거입니다. 본 선거는 뭐냐? 이 선거가 대통령을 바로 뽑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뽑기 위한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거 보고 선거인단이라고 그래요. 선거인단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본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모든 것들이 본 선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선거인단이 확정이 지어지면은 이 선거인단이 12월 16일 날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대통령을 뽑으면 1월 6일에 미국 의회에서 당선자 확정 발표를 하고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뭔가 과정이 어렵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미국 대통령 후보자는 반드시 미국 태생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명박 대통령 있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태어난 곳은 일본이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그리고 35세 이상,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된다. 자, 이런 후보자가 대통령에 쫙 나옵니다. 후보로. 그러면 선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접 선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를 하는데요. 자, 선거인단은 총 538명입니다. 이 538명이라는 숫자는요, 미국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워싱턴 DC 3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하원, 상원 이 사람들이 선거인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만 똑같이 맞춘 겁니다.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인구수가 4천만 명인 그런 주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선거인단이 54명이 배정이 됩니다. 반대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7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3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비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인구수에 맞게 선거인단이 전국에 있는 각 주에 배정이 되고, 캘리포니아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인구가 4천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트럼프가 좋은지 해리스가 좋은지. 자, 투표를 쭉 해봤더니 트럼프에 1999만 명이 투표를 했고요. 해리스에는 2001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아주 근소하지만 해리스가 앞장섰죠. 그러면 이 54명은 전부 다 해리스의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바로 승자 독식 방식입니다. 선거인단을 구성을 할 때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몇 대 몇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이긴 쪽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겁니다. 해당 주의 선거 인단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리스가 소폭 이겼고 54명이 전부 다 캘리포니아 대표를 해서 해리스를 뽑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걸 또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인단이 막상 이날이 됐어요. 12월 16일이 됐어요. 그럼 이날 가가지고 선거인단이 우리 쪽은 해리스니까 내가 해리스를 뽑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를 난 뽑아야겠어 하고 트럼프로 바꿀 수도 있다 얘기예요. 배신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랬던 일이 있고요. 배신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있진 않아요.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처벌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이한 거예요.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뽑아.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뽑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온 그대로 안 가고 이렇게 틀어버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 이게 너무 특이한 게 미국의 선거 방식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너무 특이한 것 또 하나. 538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데 무조건 과반수 270표가 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38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후보가 2명이니까 2로 나누면 269표, 269대 269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거 안 돼요. 하원으로 내려가서 다른 방식으로 또 투표를 합니다. 후보가 3명일 경우에 270표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하원으로 가서 다른 방식으로 투표를 합니다. 미국은 투표가 정말 어렵고 길고 참 복잡하게 아무튼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미국의 투표 방식을 뒤로 하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2명의 후보가 박빙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46년생. 나이가 좀 많긴 많으셔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 64년생. 두 분이서 이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 2명이 내놓은 공약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들여다봤더니 먼저 트럼프 석유, 가스 이런 거 규제 완화해 줄게 엄청 뽑아서 쓰자. 그리고 나 되면요 100일 이내에 자동차 보험료 다 인하해 줄게요. 국민 여러분 차가 무조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험료라도 싸게 타고 다니십시오. 또 불법 이민자 추방. 이거는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도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던 정책이죠. 불법 이민자를 추방을 하고 그 남은 자리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서 살아라. 자연스럽게 주택은 안정이 된다. 그리고 가장 큰 거, 중국하고 나는 엄청나게 싸울 거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싸울 거다. 관세도 몽땅 때릴 거고 한번 해보자. 이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국민 우선입니다. 반대로 해리스 4년간 주택 300만 채를 공급을 하고 내 생에 처음 주택 사는 사람들 있죠? 구매 지원해드리고요. 아이고 애기 나셨어요? 새 공제해드릴게요. 대기업 폭리를 취하고 편법이 있고 불법이 있으면 니네 전부 다 수사해서 기소해버릴 거야. 정신 차려. 이게 해리스입니다. 딱 색깔이 나오죠? 보수, 진보, 공화당, 민주당입니다. 예,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대표적인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냐? 세금, 트럼프는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를 합니다.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면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면 월급을 받으니까 다시 나라의 경제가 돈다. 이게 트럼프고요. 카멀라 해리스, 부자들 돈 더 내. 니네 세금으로 나라는 우리가 살린다. 법인세도 더 내. 이게 해리스의 입장입니다. 환경,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석유가스 열심히 파겠다고. 전통 에너지를 쓰자. 화석연료를 쓰자. 야, 니네 이거 말고 대체할 거 있어? 있는 거 제대로 쓰자고. 그게 트럼프고요. 해리스는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해리스의 입장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도 굉장히 신중히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요. 트럼프는 무조건 배척입니다.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중국 니네 자신 있나? 그게 트럼프고요. 해리스는 부분에 따라서는 협력도 가능하다. 이게 해리스가 중국하고 좋게 지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트럼프 정도는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트럼프는 돈 안 되면 군대 철수시켜버립니다. 전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미군이 나가 있거든요. 돈 안 되면 철수입니다. 반대로 해리스는 현재 지구방위대를 하고 있죠. 미국이. 지구방위대의 현재의 모습을 유지를 하겠다. 그게 해리스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자 좋아. 미국 내에서 이러든가 저러든가 그건 상관없고 한국은 어떤데 도대체. 이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경제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국과 미국 간에 여러 가지 협상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미국은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만 밀어붙일 거니까요. 아주 막무가내예요, 트럼프가. 그쪽으로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어찌됐건 미국하고 거래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고, 더 나가서 중국하고 우리가 많은 수출 수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리스, 뭐가 많이 써있죠. 그냥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거를 거의 이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바뀌는 건 없다. 국방, 방위비 분담금, 이거 전에도 얘기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6.25를 겪고 우리가 너네 잘 살게 도와줬잖아. 이제 잘 살잖아. 그러면 니네도 돈 많이 내놔. 우리 미군이 니네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미국한테 돈 줘야지. 그게 방위비 분담금인데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야겠지만 출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북한하고도 아주 유치 찰랑 뽕짝할 정도로 대놓고 싸우거든요. 한반도의 긴장감이 상승될 가능성도 있다. 그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일이고요. 해리스, 현재가 유지가 됩니다. 군사 동맹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보다는 유순한 대북 정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모습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회 및 외교, 트럼프는 자국민 다음이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던가 미국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 문턱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비자 발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학생,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부 다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해리스는 현재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당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해리스 당선이 한국에는 조금은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해리스가 조금 더 우리한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트럼프란 사람이 막무가내인 것 같아도 막상 둘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쿵짝쿵짝 하기 시작하면 뒤에서 미친놈처럼 밀어준다. 혜택을 엄청나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쪽에서는 또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트럼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찌 됐건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이거를 결국 풀어먹는 건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외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 내부 지금 정치 상황이 개판이단 말이죠. 자, 제발 정신 차려서 미국하고도 외교 잘하고 한국 내부적으로도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데, 뭐 정치하시는 분이라든가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모두들 잘 해내실 거라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제발 제발 좀 잘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떠한 방식으로 치러지고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에게는 무슨 영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